또합니다. 과연 어떤 운명이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자식들을 생각하고 그러게 하겠다는 생각해서 우리 가족이 뭐해 살겠, 그건 뭐 중국 사람하고 살겠는지.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숨겨온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이 어제 결국 구속됐습니다. 만약 당시 수술실에 CCTV가 있었다면 그래서 다시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문제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죠. 네, 맞습니다. 지금 2016년 사고였죠. 소위 말하는 신생아 낙상 사고라고 보통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 포함해서 꽤 여러 명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실에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인데 일단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산부인과 주치 1명, 그리고 산부인과 주치가 떨어뜨린 아이를 그 다음에 이제 넘겼던 데가 소아청소년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인이 이제 낙상을 했다라는 걸 숨기고 병사 처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떨어뜨린 의사와 그것을 숨긴 소아청소년과 의사.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허위 진단 작성이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일단 2명이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확인을 하는 건 아이의 사망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화면은 분당 차병원에 구속된 의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위 진단서 작성죄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일단 구속이 된 거죠. 네. 그림 여기까지입니까? 그림 더 볼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생아를 산부인과 의사가 떨어뜨려서 바로 숨진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요. 그 7개월 정도 된 약간 조산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조산의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아이를 이제 분만을 끝내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를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넘어지면서. 이제 그리고 일단 바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사를 했겠죠. 초음파 사진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 아이의 두개골에 뭐 금이 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서 아이를 전체로 진단했는데 이 부분을 쏙 빼고 나머지 여러 가지 아이의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바로 아이를 떨어뜨리자마자 사망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상으로 아이의 두개골이 골절된 건 확인이 됐고요. 사망 원인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더 규명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 분당 차병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은폐한 점 인정하십니까? 피해자 가족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구속된 의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 분당 차병원은 입장문을 통해서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다만 이걸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한 판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이를 떨어뜨리긴 했지만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가 숨진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도 아이의 사망과 관련된 죄명은 없어요. 일단 원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이 돼야 그래야 이제 아이의 사망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다는 건데 현재 영장이 발부된 건 허위 진단서 작성죄나 증거인멸 등의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아직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번에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도 빠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죠? 3년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광수대가 2018년 6월에 광역수사대가 광역수사대가 6월에 첩보를 입수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질 않았어요. 이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 작년 7월부터 사실은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완전히 밝혀지게 된 거죠. 아마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수사를 진행한 것 같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의료 서류를 잘못 작성하고 그다음에 은폐했던 의혹이 있는 부분. 또 왜냐하면 사실 아이를 떨어뜨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은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다 1.13kg 정도 됐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한 3.4kg로 태어나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개월 만에 제왕절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적으니까 신생아 중환자실로 의사가 옮기다가 급하게 가다가 넘어지면서 아이가 떨어지고 이제 두개골에 골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미숙아라 하더라도 두개골에 골절이 없고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만약에 CCTV가 있었으면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래서 다시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수술실 CCTV 설치는 정말 해묵은 논쟁이에요. 계속 이런 문제들,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수사기관 입장이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수술실에 CCTV가 있으면 가뜩이나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 과실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화면이 있으니까 입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CCTV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고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CCTV를 수술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니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진료를 수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교통사고 난 환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의 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좀 위험하더라도 살릴 가능성이 높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다 그것 때문에 사람 죽었잖아 라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의료 수술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문제도 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CCTV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산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아이는 숨졌는데요. 남편은 국민청원에 이 사연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하지만 해당 병원이 폐업해버렸기 때문에 드러난 건 없습니다. 경찰 수사도 지금 아직 초등 단계고요. CCTV가 없고 그 증거들이 없잖아요. 형사 사건에서는 쉽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못되고 산모가 잘못됐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가수 신해철 씨 의료사고로 숨졌을 때도 저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CCTV가 없다. 맞습니다.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신해철 씨 사건 터지고 나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법안도 만들어서 일단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이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발의는 됐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KBS에서 최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22명의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 CCTV 설치, 수술실에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중에 찬성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20명은 유보적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제 볼 때 영향을 받은 부분은 의사협회예요.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매우 지금. 강력한 이익단체죠. 그렇죠. 이익단체일 수밖에 없고 의사협회가 사실 또 의사들 중에도 국회의원에 들어와서 보건복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단체 영향을 받고 의사들이 아까 말씀한 지금 백승 변호사가 말씀을 했잖아요. 이번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좀 위험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위축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기도 하고 또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는 이유도 대기도 하고 이런 이유를 대면서 보건복지를 압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법을 설치하는데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이렇게 소극적이면 당장에도 이런 법안이 다시 나오거나 다시 발의되거나 통과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CCTV를 설치하자는 시민단체와 안 된다고 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이 영상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판이나 수사 같은 특별한 경우만 볼 수 있는데 그걸 감시로 생각한다는 건 저희들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적어도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의료진들이 함부로 불법행위나 인권 침해 행위를 못할 거고요. 어린이집까지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만큼 범죄 위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수술방 CCTV는 가장 큰 문제는요. 방어 수술이 유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존율이 5%가 되는 중증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들어왔다. 이런 환자를 수술해야 하거든요. 악결과가 나왔을 때 CCTV를 많이 돌려보면요. 항상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국종 교수 수술하는 거
한 개당 한두 개씩은 무조건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수술방 내 CCTV가 설치되면 의료사고는 줄겠죠. 조심하니까, 방어수술하니까. 그렇지만 환자 사망률은 증가할 겁니다. 환자의 건강권, 수술받을 권리가 진짜로 박탈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국종 교수가 수술한 것도 뭐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면 지적하게 될 거고, 그럼 누가 적극적으로 수술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뭐가 옳다라고 단언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지금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아니 CCTV 아무 때나 돌려보는 것도 아니고 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분쟁이 수사기관이나 생겼을 아니, 때만요. 법원에서만 네. 판단해서 보는 건데 이게 마치 CCTV 설치한다고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를 네. 못하게 하는 건 이건 의사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조금 전에 또 의협 대변인의 얘기처럼 이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당초 원했던 것보다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조금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국종 교수님 예를 들었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 CCTV 다 분석을 하다 보면 최소한 한두 번에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그걸 기초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의료과실이라고 해서 의사를 처벌한다고 하면 또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소극적으로 네. 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느 쪽이 맞다라고 단언하기 참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의사의 인권 또 수술을 받는 환자의 인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인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찍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설치가 되더라도 그렇군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환자가 동의한 설치는 의무화한다고 해도 네. 그걸 촬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찍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나 보호자가 이거 찍어주세요라고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권 보호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면 의사들이 물론 뭐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두 개 뭐 실수를 할 수 있고 뭐 의사마다 각각의 처리 방법, 의사 치료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막 논란이 돼가지고 크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일 거냐? 제가 볼 때는 이제 CCTV 설치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사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하거나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뭐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거기서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예컨대 또는 뭐 성추행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CCTV 설치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어떤 네.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촘촘히 쌓는다고 하면 네. 해결된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네. 물론 저도 저 의견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일단 당연히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될 거고 CCTV를 봐야 되니까 네. CCTV 보려고 고소를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의사의 입장을 전혀 또 이건 무조건 틀렸다라고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 없는 네.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왜 그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CCTV 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아직은 이르겠죠? 뭐 달라진 게 있답니까? 지금 네. 달라진 거는 퍼센티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성에 있는 병원에, 그러니까 도립병원이죠. 네, 도에서 네, 네. 운영하는 병원에 안성병원에 설치를 의무화시켰고요. 네. 6개 지금 도립병원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변화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 60% 정도만 촬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이게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환자들이 그걸 네, 요구하는 수술 받는 거죠. 환자들이? 그렇죠. 네. 수술 받는 환자들이 CCTV 촬영을 요청하는 건수가 올랐다 네. 하는 것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방금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통계만 봐도 환자들이 꼭 동의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무조건 하자고 반드시 하는 거죠. 동의하는 건 환자들도 아니죠. 꺼림직하니까 네, 그냥 안 안 하는 찍을래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